자, 오늘의 문해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원근입니다. 원근. 원, 가까울 근을 써요. 멀다니까 영어로 far. 그 다음에 가깝다니까 near. 그래서 영어로 이 되고요. 원이 high.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근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자가 원자고 근자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원경, 근경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원경이 무슨 뜻이죠? 먼 경치, 근경은 가까운 경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다음 단어로 기능주의 하겠습니다. 기능은 이거 한자를 적기보다는 그냥 영어가 더 명쾌한 것 같아. 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 이게 주의가 무슨,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 한번 옛날에 배웠었을 텐데 무슨 주의 기억나? 이게 주인 주자의 생각 의자라서 이게 뭐냐면 얘를 가장 우선한다, 최우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영어로 ISM을 많이 쓰거든요. ism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ISM이 뭐냐면 뭐의 줄임이냐면 ideal, 생각에 special,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재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ISM이 ideal special material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회주의의 반대말. 그렇죠.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때때로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 아닌가요인데 자, 물어볼게요. 북한은 민주주의인가요? 아닌가요? 민주주의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걔네도 민주주의입니다. 걔네들은 대신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는 뭐냐면 사회랑 개인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사회랑 인민 중에. 사회 전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선 개인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영화 장면에 그런 거 나온다고. 북한말. 동무.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갔어. 막 이렇게 딱 하면 당연합니다. 막 이런다고. 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네 한 목숨 바칠 생각 있어? 뭔 개소리야? 막 이런 거지. 그치?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더 중요해요. 이해되겠어요? 개인주의, 자유주의죠.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갑니다. 한층 더 가서 사회주의가 아니면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가 무슨 뜻이죠? 공사는 생산시설을 공유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의 주 생산시설이 뭡니까? 1차 산업의 메인 생산시설이 뭐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당 거예요. 2차 산업의 주 생산시설이 뭐죠? 공장이에요. 공장은 그래서 걔네들 다 누구 거예요? 당 거예요. 공유제예요. 그래서 공장 이름이 다 이지랄이잖아. 백마 2공장, 철마 3공장 이지랄 한다고. 알겠지? 우리나라는 뭐 효원사업, 막 딸내미 이름 붙여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아니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생산시설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인 거야. 우리는 자본이 제일 먼저야. 여기는 생산시설 공유가 먼저야.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주의라는 단어는 최우선 가치구나. 그러면 기능주의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능이란 건 뭐죠? 여러분들 함수값 할 때 fx라고 하잖아. 이 f가 뭐지? 펑션이야. 그러니까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y값이 나온다. 그게 바로 기능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보통 이 남자들의 사고가 fx적 사고란 말이야. 알겠지?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여자친구 시절일 때 저는 참고로 연애를 12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12년 했는데 학교가 달랐어요. 학교가 달랐고 재수 시절부터 연애를 했구나. 12년 연애했는데 저는 그지? 아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처음에 술자리가 8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됐어? 점점 인원이 줄기 시작하지. 차수 2차 3차 가면. 그래서 둘이 남았네. 근데 어디 마실 데가 없네. 근데 술은 더 마시고 싶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집 가서 드실래요? 그러자. 술을 마시러 간 거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아침에 그 당시 여자친구이자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죠. 너 어디야? 그랬을 때 나 누구네 집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거야.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아. 지금은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근데 나 누구네 집이야. 여자 이름인데? 맞아. 여자 후배야. 뭐? 야 미쳤어? 막면서 뭐가? 왜? 술 마셨어. 6시까지. 왜? 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야. 화가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화를 어떻게 풀어주지? 내 과거에 생각이 난 거야. 옛날에 내가 예쁜 쿠키를 사다 줬더니 화를 안 냈어. 이해돼? 근데 화가 많이 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쿠키를 8개를 사갔어요. 한 8배쯤 화가 난 것 같아서 쿠키를 8개를 사갔어. 내가 그날 쿠키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네. 얼굴에 쿠키를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쿠키 이제 기분을 푼다.
8배 화났다. 그럼 8개 사간다. 이 지랄 했다가 얼굴에 쿠키를 쳐맞은 거야. 알겠지? 내가 생각하는 쿠키의 기능은 뭐야? 화를 풀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게 기능이야. 이해됐어? 얘가 어떠한 결과값을 만들어주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기능주의겠지. 이해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기능적인 측면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 됐어? 넘어가서 심신 문제. 심신이 뭐야? 마음, 신, 몸. 난 문제는 프라블럼이겠죠. 그죠? 심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고요. 요 단어쌍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죠. 자, 이거의 상대어들을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대어는 뭐라고요? 몸. 몸은 뭐가 가능하죠? 감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각 가능한 몸을 한대 통째로 쳐서 뭐라고 해요? 육체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게 비문학에서 자주 쓰는 언어쌍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이게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라는 언어까지 확장. 여기도 정신적이라는 언어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비문학에서 자주 쓰이니까 저기까지 생각해달라. 다음 효용입니다. 효용. 효용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효용은 경제학적으로 정의했을 때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다. 편익이라는 것은 수익, 이득 이런 게 편익. 그 다음 비용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용엔 뭐가 포함되지? 비용하면 뭐가 생각나 얘들아? 그렇지, 돈. 근데 돈보다 사실 더 비싼 게 뭐야?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비용을 들인 것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이득을 내야 효용적인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한 달에 50만 원씩 36개월 정도를 투자하는 사람은 1억 원의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36개월을 투자한 사람은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볼 확률이 80% 이상.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용적인 거야? 위에 게 더 효용적이지. 왜?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가고, 그죠? 손해는 안 나니까. 여기는 손해가 날 확률이 높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너희 고등학교 이야기야. 학원을 3개씩 4개씩 다니잖아.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쓰거든? 그런데 그런 새끼들 치고 내가 재수하는 새끼들을 거의 못 봤어. 알았어? 학원 많이 다니는 새끼가 재수를 한다고. 학원을 적게 다녀야 된다고. 알았어? 왜? 잘 들어. 니네 하루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하루를 잘 생각해봐.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 학교 몇 시에 끝나지? 4시쯤 끝난다고 봐도 돼? 그럼 4시에 끝나면 니네 밤에 보통 몇 시에 자? 10시에 자는 사람 없잖아 여기. 저는 밤 10시에 자요. 손 들어봐. 없지. 11시 손 들어봐. 12시. 12시쯤은 자네. 12시 넘어서 잔다. 손 들어봐. 그렇지. 그러면 니네가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쯤 되네. 그지? 그럼 9시간이 주 5일이니까 45시간이지. 맞아요? 45시간에다가 주말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을 15시간 정도로 치면은 75시간 정도 가용 가능하네. 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야자도 있고 학교 과제도 있고 너무 많아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가용 가능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45시간이야.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험 범위가 몇 배쯤 되는지 아니? 시험 범위가 자사고는 한 10배 가까이 돼. 일반고는 3배에서 5배 정도로 늘어나. 시험 범위는 5배쯤 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효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효용적으로 하는 방법을 난 항상 가르쳐줬어. 뭐라고 했지? 공부는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틀리지 않는 것이다. 알겠어? 한 번 틀린 건 그럴 수 있지. 근데 2번 틀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한 번 틀리는 것 어렵지 않게 생각하라 그랬지. 10문제 풀었는데 7개 맞고 3개 틀렸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아싸, 3개만 더 하면 된다. 공부는 공부량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인지하고 항상 내가 또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전략만 짜면 그 양을 해낼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학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고 국어도 다녀. 그럼 거기에 수학학원 숙제, 영어학원 숙제, 국어학원 숙제가 막 생겨나. 그러면 학교 숙제에다가 숙제는 2배가 됐어. 학원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까지 해서 못해도 20시간 가까이 뺏겨. 그러면 걔가 생각을 늘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해되는 거야? 학원 많이 다니는 게 좋다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 끝내라고. 알았니? 알았어? 항상 그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갉아먹는 짓이야. 선생님, 왜 근데 1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재수 비용이야 지금. 월에 6천쯤, 월에가 아니고 연에 6천쯤 들어요. 그리고 원서빈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것도 한 5, 600만 원 들고요. 거기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하면은 돈이 한 컨설팅 못해도 3명에서 4명쯤 받기 때문에 150, 200씩 뭐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다 치면 보통 한 7천쯤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다 네가 뭘 못하면 엄마 막 급해가지고 막 과외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1억 돈은 뚝딱이에요. 알겠지?
근데 재수는 성공률이 높아요, 낮아요? 재수는 성공률이 15%예요. 삼수는 성공률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대부분 삼수까지 해요. 얼마나 불효인지 느껴야 돼요. 알았어요? 효용적으로 접근하세요. 효용, utility. 반대는 당연히 비효용적이다. 가치, 보람, 쓸모, 효과. 한계. 한계라는 건 힘들어 한계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경제에서의 한계는 조금 다르거든요. 경제라는 영역에서. 경제에서 한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피자집 사장인데요. 피자 한 판에는 양파가 2분의 1개가 들고요. 밀가루가 2분의 1포 들어요. 양파 한 개에는 4,000원이에요. 밀가루 한 포에 2,000원이에요. 됐어? 자, 생각해봐. 우리가 양파를 살 때 야채 가게 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양파 반 개만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네 머리를 두 동강 내는 일은 있어도 양파 반 개는 아마 안 주실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파를 반 개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피자 한 판을 만들 건데 피자 한 판을 10,000원에 주고 팔아요. 10,000원짜리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양파를 사야 되니까 얼마를 쓸 수밖에 없죠? 4,000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밀가루도 한 포를 사야 되니까 2,000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수익은 얼마예요? 이때 수익은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이게 가장자리에 있죠. 가장자리가 영어로 뭐죠? 마진. 그래서 이게 영업 마진이에요. 알겠어요? 다 떼고 남은 나머지 그게 마진이에요. 그래서 마진을 이 적게 된 거고. 그러면 내가 두 판을 팔았어요. 20,000원을 벌었어요. 봐봐요. 4,000원, 2,000원. 어차피 양파는 내가 반 개밖에 안 썼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도 내가 반포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다 마진.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 한계 수익은 늘어났다라고 해요. 한계가 무슨 뜻이냐? 한계는 한 단위가 추가됐을 때 변환 정도가 얼만큼이다. 이게 한계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 보여?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 보여? 피자가 한 판 늘어났을 때 수익이 얼만큼 증가했어? 그럼 10,000원이 증가했어요. 한계 수익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4,000원이었는데 14,000원이 됐으니까 한계 수익은 얼마야?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제에서 한계는 한 단위가 추가했을 때 얼만큼 변화하느냐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용어고 비문학 지문에 나옵니다. 됐죠? 다음 단어 하겠습니다. 담합. 한자를 보니까 말씀 다음에 합할 합자, 합의할 합자를 쓰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단어 같아요? 부정적인 단어 같아요? 긍정적인 단어 같죠? 그런데 담합은 부정적 단어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부정적 단어야. 왜냐면 담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건데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너네는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 너네 첫 기억이 600원이야? 400원 아니야? 아이스크림 샵에서 400원에 사 먹었던 기억 없어? 없어? 500원이 첫 기억이라고? 그치? 400원 맞지? 그치? 거봐. 너네 동네 아이스크림 샵 없었어? 뭐. 아이스크림 기억은 400원이 시작이지. 400원. 너희들은 400원이 맞지. 나는 100원이 맞고. 알겠지? 근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상하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대. 우유 가격이 비싸져서 그렇대. 근데 우유 가격이 떨어질 때 왜 아이스크림 가격이 안 떨어지지? 습새끼들이?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3대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어요. 전체 점유율 43% 어딜까요? 롯데 아이스크림입니다. 두 번째, 전체 점유율 26%의 기업 바로 빙그레입니다. 그 다음 전체 점유율 20% 초반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혜태예요. 그래서 롯데, 빙그레, 혜태 세 기업이 합치면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됐어요? 이 세 기업이 뭐 했어요? 2021년에 걸렸죠? 세 기업이 뭐예요? 야 600원 이하로 팔지 마 씨발 뭐 이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600원이 됐습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몰래 합의한 거예요. 담합이란 언어는 그죠? 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소비자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collusion. 단어에 co가 들어가면 뭐죠? together. illusion은 뭐예요? 환상이란 뜻이에요. 환상.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모두 함께 뭔가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게 collusion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말로는 카르텔, 합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됐지? 자 넘어가서 외부성. 외부성이 무슨 말인지 알면 오늘 끝날 것 같아.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중국하고 우리도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좀 반대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반일 감정이 더 큰 국가가 어디지? 중국이 더 커요. 중국이 더 커요. 대만은 친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을 우호해요. 그런데 중국은 일본 개 싫어해. 알았지?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미면 존만한 새끼가 갑자기 한번 우리 건드렸는데 우리 한번 자빠졌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아직도 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중국 입장에서는 뒤질라고 막 이러면서 섬나라 새끼들 막 저 폭파시켜버려 막 약간 감정이 이래요. 중국 애들 감정이. 예, 중국 애들 감정이 이런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고 막 크게 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서 뭘 사람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했냐. 그때가 뭐냐. 삼성 갤럭시 S8이라는 알겠어? S 시리즈 중에 8이라는 폰이 나타난 거야. 그때만 해도 일본과 관련한 소니 폰들을 중국인들이 꽤 많이 썼었는데 아이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게 소니 핸드폰이었고 그 다음이 갤럭시였거든. 그리고 화웨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소니 폰을 한 번에 점령시켜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중국이랑 일본이 감정적으로 싸워서야. 야 일본 폰 사지 마 그랬을 때 야 그럼 뭐 살까? 근데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 뭐야? 8이야. 그리고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레드. 그 다음 뭐지? 골드예요. 그래서 레드와 골드를 딱 접합시킨 갤럭시 S8을 딱 판 거야. 그랬더니 삼성 막 이렇게 된 거죠. 됐어? 그래서 그때 삼성이 엄청나게 갑자기 매출이 폭등했어요. 삼성이 의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웠는데 제3자가 이득을 봤어요. 때로는 제3자가 손해볼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친구 둘이 싸워. 하지마. 하지마. 씨발 하지 말라고 개새끼들 막 이런 경험 본 적 있잖아. 자기가 못 겪었어도 제3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영어로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영어 단어를 봐봐. external. 우리가 단어에 터널이 들어가면 터널이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봐. A에서 B로 가기도 하고 A에서 B로 가기도 하고 B에서 A 오기도 하지. 이게 터널이지. 터널은 그러니까 철저히 양자 관계거든. 됐어? 그런데 단어 앞에 EX가 붙으면 뭐라 그랬지? out. 그렇지. 그러니까 이 터널 바깥에 있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를 붙였으니까 품사를 뭘로 만들고? 명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단어 뒤에 ES 붙으면 뭐야 얘들아? 뭐 S나 ES 붙으면 복수로 만들어주는 거지. 기억해?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영어 단어 중에 이거 기억나니? 뭐라 그랬어 내가? 공기야. airs는 뭐야? 분위기. 이해되나? 그랑 똑같이 이게 뭐야? 제3자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을 다 모아서 한데 성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externalities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외부성이고 외부성은 뭐다? 제3자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이득이나 손해를 보면 외부 효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는 뭐다? 제3자를 얘기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부성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수사학. 수사학의 숫자가 무슨 숫자죠? 수사학의 숫자가 무슨 숫자야? 그렇지. 닭글 쓰고 닭다라는 것은 닭다 보면 뭐가 돼? 음이다. 됐지? 그래서 이게 뭐야? 수사학. 말을 꾸며낸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수사법이 뭐가 있지? 비유, 상징, 서리, 대꾸 이런 게 다 뭐야? 수사법이지. 왜? 꾸며내는 말. 말을 꾸며내는 방식이지. 그걸 한대 학문으로 다 모으면 뭐가 돼? 수사학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단어 선험적 보세요. 선험적. 선험적의 반대말이 뭔지 알면 딱 되거든요. 선험적의 섬자는 선자고 증험할 험자보다는 경험할 험자라고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다 험자. 그러니까 먼저 경험이니까 경험하기 이전이야 이후야? 경험 이전에. 그럼 경험적인 건 뭐야? 경험 이후. 그럼 경험하기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얘들아. 머릿속에서 네가 6살 때라고 한번 생각해봐. 5살, 6살쯤 됐어. 어떤 덩치 큰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지? 박상혁보다 더 큰 덩치 큰 아저씨가 나타나서 강아지가 앞에 이렇게 깨갱깨갱 하길래 강아지가 발에 채였나 봐. 아이씨 뭐야. 강아지를 딱 들어서 목을 이렇게 확 비틀어서 던져버렸어. 넌 어떨 것 같아? 무섭고 기분이 나쁘고 악몽처럼 시달려. 왜 그렇게 돼? 왜 그렇게 돼? 누가 가르쳐줬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우린 당연히 그렇게 느껴.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지?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험하기 전부터 알고 있어. 이게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선험적이라는 단어는 선천적인 거네.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그러면 선험적의 반대말이 뭐지? 경험적이지. 다음 또 뭐지? 후천적. 그지? 우리가 뭘 해서 알 수 있어? 학습을 해서 학습적. 이해되겠어요? 이게 다 같은 말들이다. 이게 정돈이 돼야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경험적인데 위에서 적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좋습니다.